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전해옵니다. 이것은 약 1145년경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고려 때인데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옛날에 12세기 때에 기록되는 것이 어떤 절차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학자들 간에 그 김부식이라는 사람과 또 삼국사기라고 하는 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후 한 560년대 고구려에 평원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구려의 그 왕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딸이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많이 소리를 내서 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평원왕이, 야, 너 울음을 그쳐라. 너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면은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가 온달이 과연 누군가? 온달은 아주 무식하고 천박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다. 이러한 그 정보가 입력되지 않고서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달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는가, 또 그 사람은 과연 평원왕이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딸인 평강공주에게 주입한 그런 나쁜 사람이고 천박한 사람이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냐,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냐, 이러한 것은 잘 연구가 되지 않았으나 어째서나 그 평강공주에게 평생 그 공주의 신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반려자는 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에게 너를 시집 보낸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함으로써 울음을 그치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평강공주가 자라나가지고 혼인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 있는 그 귀족 신분의 상대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왕이 했는데, 이 평강공주 얘기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온달을 찾아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고 만류했으나 극구 자기 자신이 온달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아주 어디에 온달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수소문에서 알아본 결과, 그것은 어디에 샀냐 하면 아주 숲속에 아주 인적이 드문데 거기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데 아주 눈먼 어머니가 있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렇게 하는 효성이 지극한 남자다,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 산속에 온달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온달을 만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러 당신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온달이 하는 얘기가, 이 산속에 이렇게 옷 잘 입고 이쁘게 생긴 여자가 혼자 사는가,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면 여우가 둔갑해서 구미호가 둔갑된 아주 악한 존재다. 나는 두 가지가 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쫓아가서 결국은 그 온달과 생활을 같이 했다, 그겁니다. 그런 데서 이 평강공주가 온달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무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장군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그때 고구려와 신라하고 자꾸 싸울 때에 그 고구려의 경계선이 거의 뭐 개성, 이남, 서울까지 내려왔는데 남쪽에 있는 신라에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 신라군과 싸우다가 결국은 서울 근처에 아차산에서 전투해서 전사했다 그겁니다. 전사했는데 그 관을 짜서 그 평양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평강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차산 그 전투장에까지 와서 관을 손으로 오르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고 위로했더니 관이 떨어져서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이프니츠의 미리 그 선정된 조화, 예정 조화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후 560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00년, 1600년 전에 일이겠군요. 그 옛날에 그 온달이라고 하는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와 사이에 어떤 예정 조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평강공주가 온달 장군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을 충실히 해서 온달에게 주고 온달은 또 그 평강공주에게 배우면서 자기가 성심성의껏 다해서 50이라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온달 장군이 되고 나라의 그 어려운 그때 나라를 지키는 명장이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데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관을 짰는데 관이 땅에서 안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내 생각에는 그 전사에서 쓰러진 그 시체 죽은 그 몸이 땅에 붙어서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관에다 넣을 수도 없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몸이 그냥 붙었다. 그래서 이동도 못하고 관에도 넣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평강공주가 왔다. 와가지고 그 온달 장군의 가슴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사랑의 손길을 주면서 나하고 정말 50대 50에 그 예정된 조화 속에서 성실히 살아서 당신이 장군이 되지 아니했느냐.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큰 일을 했으니 이제는 집에 가서 쉴 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체가 땅에서 떨어져서 그 평강공주가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온달 장군이 전사해서 시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사건이냐? 이 평강공주가 50을 다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한 45를 했고 온달은 50을 성실히 했는데 온달의 입장에서는 그 평강공주의 모자란 부분 5%가 이루어져야 두 사람의 100%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땅에 몸이 붙어서 안 떨어졌다. 평강공주가 와가지고 그 전사한 자기의 그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자기의 그 남편을 잊지 않고 살아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와서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고 눈물을 흘리고 애석해 하면서 위로하고 이미 죽은 몸이지만은 그러한 그 태도가 부족했던 5%를 채웠지 않았는가. 그래서 50을 그 순간에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온달 장군의 몸은 땅에서 떨어져서 다시금 평강공주 품에 안길 수 있었고 관에다 넣어서 평양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 사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라이프니츠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생각했던 그 예정조화, 이것이 1600년 7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닌가. 우리가 남녀의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예정조화의 50대 50이 채워질 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던가. 즉 온달장군의 그 시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평강공주의 나머지 부분 미흡했던 사랑, 50이 되지 못했던 사랑, 그것이 죽은 그 온달장군이지만은 채워졌을 때에 100%에 이르는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뭐 죽은 사람이 뭐 아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 모르겠다,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예정조화에 이미 예정된 그것을 50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일찍부터 남겨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라이프니츠가 발견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예정조화의 경우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저는 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바입니다.